자, 활성산소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활성산소 얘기 참 많이 들어보셨죠? 많은 곳에서 활성산소, 안티에이징, 안티옥시데이션 뭐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활성산소가 무엇입니까? 라고 한번 되물어보면 거기에 대답을 못합니다. 뭐죠? 활성산소가? 네. 그래서 이 활성산소에 대한 개념을 좀 확실하게 화학 구조적으로부터 좀 잡아보시고요. 저는 이제 남들한테 활성산소를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산소는 두 가지가 있다. 한 개는 그냥 일반적으로 산소, 또 한 가지는 활성산소. 네, 산소 앞에 활성이 더 붙은 거죠. 무슨 얘기냐? 활성화되어진 산소다라는 거죠. 뭐 활성화되어진 산소는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영어로 reactive 옥시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리액티브 옥시겐 무슨 얘기냐? 반응성 산소다. 반응을 활발하게 잘하는 산소다. 이런 얘기가 되는. 이제 나무 그 불하고 같이 이제 비교를 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일반 장작은 그냥 산소고요. 숯 활성산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숯 잘 타지 않습니까? 장작보다 훨씬 더 잘 타는 거죠. 반응을 잘 하는 거 이걸 보고 활성산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화학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전자가 부족한 상태, 부족한 산소. 아까 제가 저번 시간에 헛전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전자가 더 들어가 있거나 덜 들어가 있거나 이런 상황이 되어져 있는 산소를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활성산소가 뭔지를 좀 이해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음이온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활성산소와 건강의 관계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활성산소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예, 이게 제가 한 6, 7년 정도 전에 사진 찍었던 건데 그때 이제 우리 학교에서 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분들한테 혈액을 뽑아가지고 적혈구 사진을 이렇게 찍어주는 일들을 했었는데, 네팔인가? 에서 온 외국인 친구가, 뽑은 피를 이제 사진으로 이렇게 찍었던 겁니다. 자, 세포들 중에 지금 이제 우리 피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적혈구, 백혈구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이 들어있다라는 거고, 피 속에 들어있는 게 뭔가라는 거를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를 좀 해보자라는 거고 산소하고 관련되어져 있는 것들은 바로 이 적혈구하고 물이다 라는 거고요. 자, 저번 시간에 다 했죠. 복습 삼아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혈관을 통해서 이 적혈구가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근데 모세혈관의 사이즈 한번 보세요. 적혈구 사이즈하고 비슷하죠. 이렇게 좁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좁은 공간을 적혈구가 통과를 해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면서 산소까지 운반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적혈구의 표면이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산소를 잘 운반시키느냐 못 시키느냐. 우리가 산소를 잘 보내야 된다.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산소가 운반되어지는데 산소가 가는 경로는 코하고 입하고를 통해서 공기가 들어가 가지고 공기 중에 들어있는 산소가 폐의 흡합과리에서 녹아 들어가서 혈액 중에 물에 산소가 녹아 들어온다. 여기까지가 이제 저번 시간에 한 내용들이죠. 자, 산소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데 이때 이 혈중에 들어있는 적혈구가 엉짐이 되어지더라. 서로 엉겨 붙더라. 그 이유는 활성산소 때문에 그렇다. 활성산소가 왜 그럴까? 우리가 호흡하는 산소 양의 약 2% 내지 5% 정도는 활성산소로 바뀐답니다. 운동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산소 소모량이 증가하고요. 산소 소모량이 증가하면 활성산소 발생량도 증가합니다. 운동해라는 겁니까? 말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과도한 운동은 좀 그렇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과도한 운동은 뭡니까? 또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과도한 운동은 어떤 걸 과도한 운동이라고 말하는지. 맥박과
내 몸의 그 에너지 사용, 내 나이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과도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나쁘다.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적혈구 응집을 시킨다. 누구가? 활성산소가. 그래서 이 활성산소를 없애자. 이렇게 되어진 거고요. 그래서 활성산소를 없애기 위해서는 음이온 같은 거를 집어넣는다. 항산화제를 집어넣는다. 이런 것들을 하게. 이 활성산소가 만들어지는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은 소화, 흡수, 분해되는 과정에서 산소를 꼭 사용을 하는데, 우리 몸에서 기본적으로 활성산소는 만들어져 나오는데, 활성산소는 그 몸에 이로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이러스나 기타 등등 안 좋은 걸 사멸시키는데도 사용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활성산소도. 근데 너무 과하게 생기거나 활성산소는 외부에서 안으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관한 이제 우리 도시 생활 공간은 지금 현재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겁니다. 산에서 숲속에서 살면 그렇지 않지만 도시 생활 속에서는 활성산소 투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 몸속에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산소 소비량하고 인간 수명을 한번 이렇게 측정을 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연구를 했다는 얘기죠. 흰지에다가, 사람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흰지에 대해서 해봤죠. 고농도의 산소를 흰지에다가 주고요. 그랬더니 폐 조직이 손상이 일어나더라. 산소 때문에 산화가 되어버린 거겠죠. 그 다음에 뇌 조직도 산소가 너무 많이 가니까 뇌 조직도 손상이 되더라. 그 다음에 경련이 일어나더라. 사망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산소 때문에 그랬느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산소 때문에 그런가 아닌가를 체크를 또 하기 위해서 SOD를 흰쥐한테다가 처치를, 즉 SOD를 이제 G 안에다 집어넣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SOD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옆에 보시면 초과산화이온, 이건 뭐냐면은 활성산소라고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과산화이온, 요게 활성산소고요. 그래서 이 SOD라고 하는 거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효소입니다. 효소. 촉매하는 효소라고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이 효소, 활성산소를 없애는 효소를 G한테 집어넣고 이 G를 고농도의 산소에다가 또 집어넣은 거죠. 그랬더니 사망률이 대폭 감소하더라는 거죠. 결국 무슨 얘기냐면 몸 안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 때문에 수명이 짧아졌다. 이런 얘기가 돼요. 산소를 많이 소모하면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하고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하면 수명이 짧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활성산소 좀 깊이 있게 한번 살펴봅시다. 활성산소, reactive oxygen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세포에서 나온 배기가스가 활성산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포에서 나온 배기가스, 이산화탄소. 이 활성산소는 반응성이 있다. 그 다음에 프리하다. 라디칼이다. 단신으로 가격을 한다. 이런 게 이제 프리 라디칼 활성산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 유익하게 작용한다고 그랬죠. 생체 방어 작용도 하고 세균을 사멸하기도 하고 유해한 작용으로서는 질병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이 두 가지 일들을 다 한다는 얘기죠. 좀 전에 말씀드린 걸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를 만들고 배기가스를 만들어내죠. 근데 우리가 먹는 음식물은 칼로리를 만들고 산소하고 결합을 해서 칼로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활성산소가 만들어져 나온다. 끊임없이 생산되어진다. 겁니다. 이게 활성산소다. 자, 활성산소는 산소의 원자 주변에 전자가 산소 원자도 있고요. 산소 분자도 됩니다. 산소 원자도 되고 분자도 된다. 분자는 산소가 2개가 붙어 있는 거고 산소 원자는 산소 1개만 있는 겁니다. 자, 얘네들한테 전자가 원래는 산소는 8개가 있어야 되는데 9개가 되어져 있거나 아니면 7개가 되어져 있거나 이런 상황이 되어져 있는 걸 활성산소. 극히 불안정하다.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반응성 산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전자도둑이다. 전자를 훔쳐가는 놈이 바로 활성산소다. 그래서 전자를 훔쳐간다.
산화시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를 훔쳐 가는 거니까 걔한테 전자를 미리 줘버리면 우리가 덜 당하겠죠. 그래서 전자를 미리 주자. 그게 바로 비타민을 먹는다, 음이온을 몸 안에 집어넣는다, 이런 것들이 되는 겁니다. 자, 세포 정상 기능을 파괴를 하기도 한다, 이 활성산소가요. 그래서 세포막이나 이런 걸 고장을 내기도 하고, 마이토콘드리아에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DNA를 부수기도 하고요. 또 조직과 우리 장기, 이런 것들을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조로를 시키기도 하고, 면역 기능도 저하시키고, 염증, 퇴행성 질환을 야기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나쁜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자, 활성산소 화학 구조적으로 종류를 좀 설명을 해보면, 산소 분자죠. 산소 분자에 전자가 하나 더 들어간 겁니다. 슈퍼 옥사이드 애나이온. 예. O2에 마이너스가 전자 한 개 더 들어간 거라는 표시죠. 그 다음에 하이드로겐 퍼옥사이드 H2O2. 이것도 활성산소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하이드록시 라디칼 OH에 점이 하나 찍혀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라디칼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OH에 전자가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NO, 이산화질소. 그 다음에 일중황산소, 싱글렛 옥시겐이라고 해서 O2에 산소 점이 하나 더 찍혀 있는 거. 전자가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거죠. 전자가 부족한 것도 있고 전자가 더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훨씬 더 잘 반응하는 것을 활성산소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활성산소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느냐라는 건데 끼견, 담배 연기나 타르 이런 것들 때문에 불안정한 분자가 많이 만들어져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담배를 피게 되면 여기 이제 타죠. 붉게 온도가 되게 높죠. 그때 산소가 들어갑니다. 산소가 이 뜨거운 온도에 안정되어져 있지 못한 분자 구조가 되는 거고 그게 이렇게 들어가서 활성산소가 된다고 보시면 되죠. 자, 이런 거를 좀 살펴보시면요. 정상적으로 자연상에 있는 산소를 공기를 에어컨으로 온도를 떨어뜨리거나 난방으로 열풍을 만들어내거나 하면 산소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담배 피는 것보다야 약하겠지만 많이 산소 분자가 고장이 난 게 담배 피는 것보다야 적겠지만 어쨌든 에어컨 바람 또 난방 이게 활성산소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에어컨 켜고 나면 여러분 몸이 어떻게 되는지 난방을 켜고 나면 여러분 몸이 어떻게 되는지 대기오염 물질도 그래서 자동차 배기가스라든지 이산화질소, 오존 이런 거 전부 강력한 산화제가 되죠. 그 다음에 염증 부위에서 활성산소를 만든다. 그 다음에 방사선도 활성산소를 만든다. 산소를 방사선이라고 하는 빛이 깨버리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한 개의 빛이다. 뭐 그 아래쪽에 햇빛 있네요. 햇빛 갖고 봅시다. 햇빛하고 자외선 이런 것들이 프리라디칼을 만든다라는 거, 활성산소를 만든다는 거죠. 열심히 많이 만들고 있는 것 복사집입니다. 여러분 그 복사 기계 보면요 밑에 그 등이 지나가는 드럼이 지나가죠. 그거 불빛이 굉장히 밝습니다. 그게 쭉 지나가죠. 하나 켜져 가지고 쭉 지나가면서 거기서 빛이 나오죠. 이 빛이 그 주변 공기 산소를 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복사집 들어가면 공기의 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른 데랑 다르죠. 복사집 하시고 계시는 분들 공기 굉장히 중요한. 저는 뭐 이런 생각을 해요. 앞으로 복사기계, 복사기계에다가 그 고깃집에서 고기 냄새 빼내려고 후드 이렇게 달듯이 복사기계에도 그런 게 달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공기를 나쁘게 하면 다 빼내버리게. 그래야 된다는 거죠. 복사를 오랫동안 하신 분들, 제가 보기로는 심각한 질병에 잘 걸릴 거라고 봅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빛이 활성산소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자외선 이 자체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또 프리라디칼을 만들어서 피부 노화를 한다. 기타 이제 too much exercise, 또 emotional stress, most drug 이런 것들이 활성산소를 만들어낸다라는 건데 제가 한 번은 싱가포르 가가지고 강의를 하면서 too much exercise가 활성산소를 만드는데
이렇게 영향을 끼친다라고 했더니 질문이 들어왔어요. 뭐 어떻게 하는 게 투머치 엑사이즈냐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아도 그 활성산소는 만들어질 수 있다. 활성산소를 적게 만들어져 나오게끔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몸은 항상 이 밸런스를 갖추고 지금 돌아가고 있죠. 활성산소를 생성시키기도 하고 활성산소를 제거를 해주기도 하는데 생성하는 몸, 제거하는 몸 이 두 가지가 같이 존재하는데 우리 몸에서 밸런스를 맞춰주는 데 사용되어지는 것들 어떤 게 있냐면은 효소성으로는 SOD, 퍼옥시데이즈 이런 것들이 있고 비효소성으로 우리가 이제 먹어서 넣어주는 거 비타민 A, C, E, 셀레니움 이런 것들이 이제 밸런스를 맞춰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몸은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균형이 무너지면 질병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활성산소에 의한 질병 유발되어지는 원리를 좀 살펴보면 인체 세포가 산소를 사용을 하게 되고 산소를 사용을 해서 에너지를 생산하죠. 이때 활성산소가 만들어져 나온다. 불안정한 산소가 만들어져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활성산소는 체외곽의 전자 쌍이 꽉 차 있는 걸 원하는데 활성산소만은 이게 한계가 부족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 한계를 더 받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이게 활성산소입니다. 반응성 산소 이걸 보고 활성산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뭐 이런 재료 같은 거, 이런 뭐 휴지 같은 거, 뭐 종이컵 같은 거, 네 이런 것들 또 이런 것들 전부 안정되어져 있는 분자로 되어져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각 원자들은 결합을 하면서 체외곽에 8개의 전자를 가지고 안정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산소가 어떤 일에 의해서 8개 전자를 가지지 못하고 전자가 한 개가 빠져버렸다. 그러면 전자를 하나를 받아오려고 굉장히 노력한다. 그게 이제 반응을 잘 하는 분자로 변해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활성산소다. 그래서 세포막에서는 이런 활성산소가 세포막이 갖고 있는 전자를 활성산소가 뺏어와 버리고 그 다음에 이 세포막에 있는 전자가 빼앗겨 버리니까 세포막에 화학 결합이 깨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세포막에 고장이 나고 그 고장난 것끼리 또 서로 엉겨붙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 간다라는 거죠. 자, 세포막에서 그 활성산소가 반응을 막 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결국 세포막을 문제를 일으키고 그래서 결국 영양성분이나 노폐물이 세포막을 통해서 들어갔다 나갔다 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포타시움, 칼륨이죠. 이런 것들이 세포 내에 축적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수분 공급이 어렵게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포 탈수화가 일어나고 또는 세포 속에 들어가 가지고 이 그 활성산소는 세포 손상, 세포 내부를 손상을 시키기도 하고 DNA를 부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노화가 되고 이런 현상을 가져가는 게 활성산소다. 불안정한 것은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활성산소, 산화적 스트레스를 가지고 이렇게 좀 보시면 이 산화적 스트레스라는 것은 우리 몸에 전자를 빼앗기는 것, 우리 몸 세포에서 전자가 빼앗기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스트레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 몸은 원래 다 전자로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죠? 이게 다 전자죠. 근데 이 전자를 갖고 있는데 이 전자가 빼앗겨 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활성산소가 생기고 활성산소가 이 전자를 뺏어간다는 거죠. 자, 산화제의 메커니즘이 지나쳐서 너무 산화를 너무 많이 시켜서 세포가 손상되어진 거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활성산소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몸에서 우리 몸을 조절하는 효소가 분자 구조가 그러니까 깨버린다. 분자 구조를 깨버리는 그런 현상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또 이 우리 몸의 효소가 자기 기능을 못하도록 또 만들어 버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그 세포에는 다당체가 이렇게 당분이 많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거를 부수기도 하고요.
DNA를 끊어버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세포막을 파괴를 시켜버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활성산소는 참 나쁜 짓을 많이 하죠. 좋은 짓도 많이 하겠지만. 그래서 산화적 손상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때 만들어져 나온 산소 때문에도 생기는 게 있지만, 그런 것들이 있지만, 약물 때문에도 생긴다. 환경오염 때문에도 만들어진다. 방사선 때문에도 생긴다. 흡연 때문에도 만들어진다. 이런 것들이 이제 불안정한 물질을 많이 만들어낸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마이토콘드리아라고 하는 데인데요. 이 안에서 지금 활성산소가 이렇게 만들어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활성산소에 해당되어지는 거죠. 자, 이 속에 마이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곳이죠. 여기서 산소하고 포도당하고 결합해가지고 이산화탄소를 만드는 곳인데, 이때 산소가 부족해지면 활성산소가 만들어져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호흡하는 산소의 약 2에서 5% 정도는 활성산소로 만들어져 나오더라. 그래서 이 활성산소를 우리는 잘 제거를 하든가 생기지 않도록 하든가, 이런 방법을 이 강의를 통해서 좀 알아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활성산소 제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몸을 활성산소로부터 보호를 하고 24시간 항산화를 시킬 수 있도록 해놓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 활성산소 때문에 노화도 일어나고 각종 질병도 일어나고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활성산소를 없애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없앨 거냐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이래야 된다는 거고요. 24시간 항산화를 시킬 수 있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죠? 아파트 안에 살면서. 근데 그게 가능합니다. 활성산소를 계속 제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자.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몇 가지. 샤워를 한다. 샤워를 하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음이온이라는 게 만들어져 나옵니다. 1cc당 한 3,000개 정도씩 나와요. 1cc라면 손가락 한 마디 요 정도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는데, 3,000개 정도의 음이온이 나온다는 거죠. 샤워를 하면 피부 속으로 음이온이 들어가서, 음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항산화 기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얘네가 가지고 있는 전자가 활성산소한테 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활성산소는 불안했던 건데 전자를 받고 안정화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샤워는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샤워를 하루에 한 번씩 꼬박꼬박 한번 해보세요. 네, 그것도 뜨거운 물로. 네, 상당히 몸 상태가 달라질 겁니다. 음이온을 샤워를 하면서 넣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식물을 많이 기르는 거. 집 주변, 집 아파트 주변, 그 다음에 집 안에 베란다 이런데 나무를 많이 키우는 거. 그 식물들이 산소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식물 남은 잎을 통해서 음이온을 만들어내죠. 그게 또 항산화 기능을 한다. 그 다음에 난초에 물 주는 거, 이거 많이 하시는 분들 많죠, 그죠? 자, 이렇게 물을 뿌리잖아요. 스프레이를 가지고. 그때 보면 물 분자가 이렇게 깨져요. 네, 그때 음이온이 만들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주 하면 좋죠. 그 다음에 주변에 나무 주변에서 생활을 해라 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가습기를 사용을 해라. 가습기가 물이 원래 이렇게 들어있는 통에서 물이 가루가 나갖고 바깥으로 나오죠. 물이 막 쪼개져갖고 나오죠. 이때 음이온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습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cc당 25,000개 정도의 항산화 cc당 25,000개 정도의 음이온이 나옵니다. 되게 많이 나오죠. 네, 가습기. 그래서 병원에서 이런 가습기를 잘 쓰고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산에 가기. 왜? 산이 만들어내는 음이온, 또 산이 만들어내는 피톤치드 이런 것들도 이용을 해서 항산화도 또 시킬 수 있겠죠. 근데 이거 할 때만 항산화가 일어나는 건데
24시간을 항산화를 시키려면 이제는 먹는 걸 갖고 컨트롤하는 겁니다. 먹는 거 가지고 비타민을 막 먹는다라는 거죠. 비타민을 먹게 되면 비타민이 또 항산화를 시키기 시작합니다. 불포화 지방을 먹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또 항산화를 시키죠. 그 다음에 색깔 있는 음식을 먹는다. 토마토, 당근, 포도, 주스 같은 거. 그 다음에 약물, 담배, 배기가스 이런 걸 좀 피해 다닌다. 과격한 운동을 안 한다. 예. 그리고 음이온을 만들어내는 기계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시중에 음이온 발생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안에 특히 그 공부방이나 수면하는 잠을 자는 방이나 이런 데는 음이온 발생기를 한 대씩 설치를 해 놓으면 내 몸을 집안에 있는 동안은 항산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바깥에 나올 때는 이제 뭐 비타민이나 불포화 지방이나 이런 거 갖고 나서 먹으면서 항산화를 시키는 거죠. 이렇게 항산화를 시키는 시스템을 우리는 구축을 이제 앞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산으로 가는 거였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활성산소는 불안정한 것이다. 그래서 반응을 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응을 우리 세포하고 하면은 독성이 되어진다. 활성산소는 전자를 잃어버린 산소 원자나 산소 분자를 말한다는 거고요. 활성산소는 세포를 공격을 하고 적혈구를 공격을 해서 이 적혈구의 표면을 망가뜨려 버린다. 그래서 산소 공급을 잘 못하도록 만든다. 적혈구끼리 서로 엉겨붙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죠. 활성산소는 마이토콘드리아에서 발생하고, 마이토콘드리아가 작동을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먹은 영양성분이 마이토콘드리아로 들어가고 산소가 그걸로 들어가가지고 에너지로 만들고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계 장치가 마이토콘드리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영양성분이 마이토콘드리아 안으로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집어넣어야 될 산소량도 많고, 많은 것 때문에 활성산소도 많이 발생하고,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하니까 몸에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많다. 무엇이? 먹은 음식물의 양이 많다. 이러면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져서 수명을 짧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소식하면 활성산소 발생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소식해라. 그래서 소식은 장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생활을 항상 해라 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활성산소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요. 자, 활성산소 없애는 데는 음이온이 최고다. 음이온 무엇인지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